의도의 힘은 바로 이것, 즉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것에 대한 확고한 의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비롯된 의도의 분야와 동일시할 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영적인 메시지이며, 내일 오후에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였고 항상 돈이 있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60이 새가 된 지금도 집값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제 가족, 아내의 가족,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제 자녀, 전처의 자녀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19채의 집을 샀습니다. 제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나거나 학식이 많거나 똑똑해서도 아니고, 항상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것 때문인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저의 소중한 친구였던 얼 나이팅게일이 1910년대에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는 카세트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가장 이상한 비밀은 바로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위대하고 강력한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데 발산하는 에너지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잉태 순간에 부모님의 즐거운 활동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온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신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몇 년 전 인도에 있는 제 스승이 신도 중 한 명에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의 대답은 당신의 질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였습니다. 그것은 경계도 없고 형태도 없는 동일한 장소, 즉 만물이 발산하는 영적 요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최근에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있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핵심은 우주에서 에너지가 나타나는 방식, 즉 높든 낮든 빠르든 느리든, 높고 빠른 에너지를 가져올 때 높고 빠른 에너지가 낮고, 느린 에너지를 무시하고 녹이는 에너지이며, 무시하고 녹이는 것 이상으로 사랑, 평화, 친절, 수용성, 창의성이라는 것으로 바꿔준다는 질병, 것입니다. 부조화 또는 투쟁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로 분류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떻게든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공중제비를 하는 법을 배워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수준의 의식을 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우주에 원천이 있거나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비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의 힘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이러한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우리 모두가 사람이 있는 곳이 있다는 그의 이름은 허먼 멜빌입니다. 멜빌은 19세기의 위대한 미국 작가로 모비딕을 비롯한 많은 위대한 문학 작품과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서부에 있는 자신의 지필 공간을 떠나 옥수수밭에 나가 누워서 8월에 남태평양이나 오클라호마에 나오는 것처럼 코끼리 눈만큼이나 높은 옥수수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워서 볼 수 있는 저 옥수수 비단 같은 바다가 전부 바다라고 상상했죠. 영문학 강의할 때 모비딕을 가르치곤 했는데, 많은 사람이 고래를 찾는 집착에 사로잡힌 노인으로 생각하지만, 모비딕의 진짜 내용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우주의 어떤 힘에도 지지 않겠다는 강박적인 결단력이었습니다. 이는 멜빌의 삶에서 매우 강력한 주제였으며, 그는 병상에 누워 고개를 들어 모비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무서운 바다가 푸른 지구를 둘러싸고 있듯이 인간의 영혼 속에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반쪽 인생의 모든 공포에 둘러싸인 섬 타히티가 있다. 여러분은 타히티로 가야 하고, 평화와 기쁨의 장소인 내면의 타히티로 가야 하며, 내일 이야기할 것처럼 여러분이 발산한 그 근원과 의식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그 근원에서 나올 때의 세상에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에고라는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생각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생각은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며, 그것은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가진 것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누구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평판이고, 내가 누구인지는 다른 사람들과는 별개의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는 내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것과는 별개이며, 내 삶에서 부족한 것, 어떻게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섯 가지 생각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싶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발현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저의 영웅 중 한 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서명한 인디언 제거법이라는 법안 때문에 이 땅에서 만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제거한 정부에 세금을 내기를 거부해 감옥에 갔습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나 언어, 교육 시스템, 그곳에서 살아온 역사를 가진 사람들을 그냥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했고, 소로는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에서 이 일로 너무 괴로워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은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이름으로 두 거리, 7집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지난번 PBS 스페셜을 보신 분들은 제가 바로 그곳 콘코드에서 녹화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에머슨은 콘코드의 감옥에 가서 소로에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해요. 에머슨은 오늘과 내일 제가 이야기할 초월주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로는 그에게 랄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에머슨은 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일부러 매사추세츠 서부의 월든 연못이라는 곳에 가서 살면서 시민 불복종의 필요성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에서 그는 성공에 대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아가고 상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평범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꿈과 노력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지 않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각하는 방식이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각하는 방식이며, 우리의 생각이 내일 이야기할 영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생각이 그것과 조화를 이룰 때 근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성공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스승은 생각만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와 빵을 선물로 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 우리에게 생각의 힘, 즉 생각한 대로 무엇이든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생각의 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사람, 이 존재가 살았던 에너지의 수준은 너희 바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내가 한 모든 일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으며 우리 각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효과가 없다는 사실, 질병이 있다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중독이 있다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삶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아의 6가지 구성 요소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영감이 떠오를 때, 정신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지구에 나타나기 전에 저의 근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급자족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평생 자립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한 전부입니다. 62년이 지난 지금 정말 자립을 가르치고 싶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네,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10년 동안 일이에요. 고아원에 맡겨서 스스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거나 적절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고 말하면 저는 6살 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상에 나는 오늘도 고하다.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고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6살 때 하던 일을 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2주 후에 40살이 되시죠?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다 있고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나는 중독에 빠져 있고 가난하고 청구서만 쌓여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 왜 그렇게 인생이 엉망이야? 글쎄요,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전 고아였잖아요. 라고 말했죠. 어머니가 누나를 더 좋아했어. 사라리가 날 뚱뚱하게 만들었어. 등 우리가 의지하는 과거의 어떤 것. 사실 우리는 선택의 산물에 지나지 성공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10가지 비결에서 제가 한 일은 누구나 인생에서 마스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0가지 아이디어를 스스로 정리한 것이고 이 아이디어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안에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몇 년 동안 메모를 해왔습니다. 제가 19살 때 한 권의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은 단편 소설 시리즈였는데 그 단편 소설 중 하나는 라디오 이전, 텔레비전 이전, 우리가 가진 모든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전인 1900년, 1905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레오 톨스토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나 카레니나 등의 소설을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단편 소설을 썼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서 US 베가라는 냉장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제 배에 합류했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항공모함인 US 레인저호가 일본 요코스카에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 남부의 규슈에 있는 사세보라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 29일이 걸리는 배를 탔습니다. 큰 배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캘리포니아 헤이워드에서 학교 교사였던 빌 삼촌이 이 책 한 권을 건네며 이 이야기를 읽어봐. 정말 중요한 책이야. 열흘이나 11일쯤 후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죠. 이반 일리치라는 이름의 모스크바에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는데 약 120쪽에서 130쪽 정도였습니다. 이반은 자신의 삶을 싫어하는 판사였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무가라기보다는 댄서였습니다. 제가 댄서라고 말할 때는 잭슨 브라운이 작곡한 댄서를 위하여 라는 노래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 노래는 춤이 나만의 것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이 보여준 스텝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으로 댄서가 되었다면 도착할 때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 어딘가에 자신만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혼자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혼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반 일리치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경멸하고 자신의 삶을 경멸하면서도 자신이 프로그램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스텝을 그대로 따라하는 무용수였고 그것이 자신의 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같은 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임종에게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평생이 잘못됐다면 어떡하지? 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더 끔찍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이 내가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아니면 박사 학위도 있고 대학도 나왔으니 대학에 계속 있어야 할까? 라고 말할 때면 항상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살 때 작은 노트를 꺼내서 40년 후에 쓰게 될 이 책을 위해 처음으로 쓴 것 중 하나가 바로 차인표에게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 네 안에 내 음악을 간직한 채 죽지 마라. 에너지의 움직임입니다. 더 높고 빠른 에너지는 더 낮고 느린 에너지를 용해하고 변환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뼈, 체액, 세포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생각, 느낌, 감정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에너지 시스템을 캡슐화하는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은 측정하고 보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은 신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에너지적으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더 낮고 쇠약해지는 에너지를 무시하고 전환할 수 있으며, 가까운 환경은 물론 먼 환경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표는 자신의 에너지 수준과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생각의 실제 주파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의도에 대한 연결을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는 에너지 표현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데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목표는 더 높은 주파수와 완벽한 주파수부터 가장 높고 빠른 주파수까지 5가지 수준의 에너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느린 에너지인 1번 물질 세계, 즉 고체 형태는 경계 세계에 대한 감각적 지각에 대략 비례하도록 느려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느려진 에너지이므로 응고된 덩어리처럼 보이며, 여러분의 눈과 손가락이 동의하면 여기에 물리적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준의 에너지를 소리의 세계라고 합니다. 약간 더 빠른 에너지입니다. 눈으로 음파를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실제로는 음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파동도 높고 낮고 빠르고 느립니다. 이 수준의 소리 에너지는 제가 광범위하게 글을 썼고, 틈새로 들어가기에 이 명상을 가르치는 CD를 포함시킨 조파 명상을 통해 더 높은 주파수의 정신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레벨은 빛의 세계라고 합니다. 빛은 물질 세계보다 빠르고 소리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빛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실제 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눈이 특정 진동 주파수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라색으로 인식하는 것은 더 빠르고 어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낮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와 마주하면 자동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수준의 에너지를 생각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즉 실제 생각은 음속과 심지어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매우 높은 진동 주파수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생각의 주파수가 신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높은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를 상쇄하고, 빠른 에너지는 느린 에너지를 변환합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동료인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힘 대 힘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놀라운 책에서 호킨스 박사는 생각의 낮은 주파수와 그에 수반되는 감정, 그리고 더 높고 빠른 주파수에 노출됨으로써 어떻게 영향을 받고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하며, 이 프로그램의 후반부에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그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은 우주에서 가장 높고 빠른 에너지인 의지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는 능력을 강화하는지 약화시키는지 판단하기 위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가장 높고 빠른 에너지를 정신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무질서, 부조화, 심지어 질병의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측정 가능한 에너지는 이 프로그램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의도의 7가지 얼굴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들을 내 안에 재현하면 나를 존재하게 한 창조적인 삶의 질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창의성, 선함, 사랑, 아름다움, 확장, 평화로운 풍요로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자질입니다. 이것들은 우주 정신의 더 높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에너지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으며, 생각과 감정에서 낮은 에너지의 진동을 모두 제거하여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 이 에너지와 자신을 활기차게 정렬할 수 몸에는 진동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도의 힘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주파수를 높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완벽함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난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에 그 점을 강조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낮은 에너지로 만나는 낮은 에너지에 반응할 때 이미 삶의 분위기에 스며든 파괴적인 에너지를 더할 뿐입니다. 사실상 낮은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증오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면 당신은 낮은 에너지 영역에 참여한 것이며 그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 화를 낸다면 당신은 비난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고통, 우울증, 사랑의 부재 또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삶에 끌어들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낮은 에너지는 매력의 패턴이며 무의식적 수준에 있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나타나며 여전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의도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연습을 하면 의도를 향해 더 빨리 움직이고 스스로 부과한 모든 블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낮은 에너지 진동을 높이기 위한 미니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장을 더 높고 빠른 진동으로 옮기기 위한 간단한 제한 목록입니다. 이를 통해 장벽을 제거하는 동시에 의지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작동하도록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모든 생각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쇠약하게 하는 생각에서 자신을 강화하는 생각으로 바꾸면 에너지의 진동을 높이고 자신과 주변의 에너지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에 앉아서 매일 잠깐씩이라도 명상을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천하세요. 이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히 시간을 내어 내면의 진원으로 신의 소리를 반복하세요. 명상은 창조의 힘과 일치하는 수용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어 의식적으로 자신의 근원과 접촉하고 의도의 힘을 되찾을 알아차리세요. 저칼로리 음식과 괴너지 음식이 있습니다. 독성 화학 물질이 뿌려진 음식은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미료와 같은 인공식품은 저에너지 식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 견과류, 콩,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은 고알칼리성 식품은 높은 에너지로 보정되어 근육 검사에서 몸을 강화하는 반면 밀가루 기반 곡물, 육류, 유제품 및 설탕과 같은 고산성 식품은 낮은 에너지로 보정되어 몸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에너지가 낮은 물질도 멀리하세요. 알코올과 거의 모든 인공약물은 합법적이든 아니든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낮추고 몸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은 여러분의 삶에 더 쇠약해지는 에너지를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듣는 음악의 에너지 레벨을 인지하세요. 시끄럽고 반복적인 소리에 음악적 진동은 에너지 레벨을 낮추고 의식적으로 의도와 접촉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증오, 고통, 고뇌, 공포, 폭력의 가사는 에너지가 낮으며 잠재의식에 쇠약해지는 메시지를 보내 유사한 유인 에너지로 삶에 침투합니다. 평화와 사랑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이러한 욕망을 반영하는 높은 음악적 진동과 수준을 파악하세요. 기도문, 그림, 수정, 조각상, 영적 구절, 책, 잡지, 벽의 색, 심지어 가구 배치까지 모두 깨어있는 생활의 절반 이상 동안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고대 중국의 풍수 예술은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으며 집과 직장의 에너지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하는 조상들의 선물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환경에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의도와 연결되는 장벽을 제거하세요. 또한 상업용 및 케이블 텔레비전의 매우 낮은 에너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낮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비영리 공영 TV를 지원하고 부정, 절망, 폭력, 욕설, 무례의 메시지를 의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더 높은 원칙으로 대체하는데 시간과 노력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기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진이 에너지 재생산의 한 형태이며 모든 사진에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행복, 사랑, 영적인 도움을 받는 순간에 찍은 사진을 생활 공간, 직장, 자동차, 심지어 옷이나 주머니나 지갑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연, 동물, 기쁨과 사랑의 표정을 담은 사진을 주변 환경에 배치하고
그 에너지가 마음속으로 발산되어 더 높은 주파수를 제공하도록 하세요. 지인, 친구, 대가족의 에너지 레벨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의식과 긴밀하게 공명하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 영역에 있으면 자신의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의도에 대한 연결 감각에 호소하며 여러분의 위대함을 보고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영이 여러분을 통해 축복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활동 장소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약물 사용 또는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제어에너지 캠프와 종교적 또는 인종적 배제와 악의적인 편견이나 판단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피하세요. 캠핑, 하이킹, 수영, 자연 산책 등 자연에 몰입하여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을 만끽하세요. 영성에 관한 강의에 참석하고 요가 수업을 듣고 마사지를 받거나 받고 수도원이나 명상센터를 방문하고 양로원의 노인이나 병원의 아픈 어린이를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전념하세요. 에너지장이 의도의 7가지 얼굴을 반영하는 장소에 있는 것을 친절을 선택하세요. 불우한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세요. 쓰레기를 줍고 적절한 용기에 담아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사실 몇 시간 동안 자신이 만들지 않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신, 타인 또는 환경에 대한 친절한 행동은 보편적인 의도의 힘에 내재된 선한 의도와 일치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이런 종류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흐르게 합니다.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긍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글로 쓴 긍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가 있으며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실천합니다. 토론토에 사는 린 홀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매일 보는 아름다운 명패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제 인생에 주신 축복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 오로지 당신을 위해 쓴 선물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같은 행운을 경험한 지구상의 모든 영혼을 대변하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빛과 사랑이 영원히 당신에게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받는 아름다운 명패에는 영은 당신에게서 활기차고 찬란한 진리의 위대한 목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영은 당신을 통해 공명하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계시를 발견했습니다. 영은 당신을 통해 무한한 확장과 당신의 은사의 은혜에 눈을 뜬 모든 이들에게 끝없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축하를 발견했습니다. 그 영혼은 날개와 빛을 모두 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영과의 연결을 상기하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여러분에게로 흘러가도록 하여 제 의도를 이루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자주 용서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근육 테스트에서 복수를 생각하면 힘이 약해지고 용서를 생각하면 힘이 강해집니다. 복수, 분노, 증오는 극도로 낮은 에너지로 보편적인 힘의 속성과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도 당신을 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개인의 의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도와 연결되는 데 있어 마지막 장애물인 자기 중요성 또는 자존심입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가 쓴 책 내면의 불에서 그는 스승 마법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자기 중요성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동료의 행동과 잘못의 불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중요성은 인생의 대부분을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 보내야 합니다. 이는 의도와 연결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입니다. 여기서 쉽게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중요성에 대한 감정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이 특별하다는 개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강한 자아 개념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신을 자신의 신체, 업적 또는 소유물로 파악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잘못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성취도가 낮은 사람을 열등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월한 자기 중요성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끊임없이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대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부분의 문제의 자기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인 자신의 몸이라는 착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감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정신과의 불일치이며 의지의 힘과의 연결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자아를 버리려면 자신의 삶에서 자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자아는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절제술로 외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은 의도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자아의 지배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단계입니다. 다음은 자기 중요성에 대한 뿌리 깊은 생각을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제안입니다. 모두 자기 중요성이라는 자아를 잘못 동일시하지 않도록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사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 당신의 자아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면 처음에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과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생성되어 공격, 방역,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가 전부인 세상에서 경쟁을 즐기고 재밌게 지낼 수는 있지만 꼭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에너지의 원천을 공유하는 세상에는 패자는 없습니다. 특정 날에는 다른 날에 비해 특정 수준에서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경쟁자들과 고려해야 할 새로운 상황이 있는 또 다른 날입니다. 트로피를 차지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즐기는 관찰자가 되세요. 평화를 유지하고 의도의 에너지와 자신을 일치시키면 이상하게도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승리를 덜 추구할수록 인생에 더 많은 욕구를 버리세요. 옳아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으면 의지의 힘과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결연한 투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저는 옳음을 포기하기보다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옳고 싶다는 욕구에 집착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끝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논쟁의 도중에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내가 옳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하고 싶은가 라고 물어봄으로써 자아가 주도하는 옳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의도에 대한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순간은 궁극적으로 의도의 힘에 대한 새로운 연결을 확장합니다. 우주의 근원은 여러분이 의도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여러분과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를 버리세요. 모든 사람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를 버리세요. 외모, 업적, 소유물 및 기타 자아의 지표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월감을 투사하면 그 대가로 분노와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의도와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섯째,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세요. 우주의 근원은 그 자체로 만족하며 끊임없이 확장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며 결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창조물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창조하고 놓아버리세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를 놓아버리면 그 근원과 하나가 됩니다. 창조하고 자신을 끌어당기고 놓아버리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강력한 교훈, 즉 우리가 받는 것은 주는 데 있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풍요로움이 자신에게 흐르고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원천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이 에너지가 계속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자신의 업적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재하게 한 의도의 힘, 즉 자신을 구체화시킨 의도의 일부라는 생각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필요가 줄어들고 의도의 7가지 얼굴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은 성취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에 집착하고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게 되면 근원의 평화와 감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7. 평판을 버리세요. 당신의 평판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30명과 대화하면 30명의 평판을 얻게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연결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너무 걱정한다면 의도와 연결이 끊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아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의도의 힘 사이에 서 있는 환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차인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지 못하셨나요? 놓치지 마세요.